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 번쯤은 봤어요.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정치권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사 아닌 대사가 생겼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바로 널 용납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상대방의 언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지금 잠복해 있어서 그렇지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선 계파의 이익만 있지 국민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바로 이런 세일러문의 대사는 이런 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를 정의와 부정의의 대립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건데, 정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렇게 바라보면 정치의 갈등 조정 과정, 이것은 제대로 역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오는 갈등의 축소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치를 그냥 정치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새해 새 차를 갖고 싶다면, 새해 더 넥스트 스파크를 갖고 싶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오세요.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께 100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2015년 생산 차량 한정.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먼저 선 비핵화부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어제 그 브리핑에서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평화체제 문제는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관련 당사국, 즉 북한과 미국 혹은 미국과 북한이 별도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예. 미국의 입장도 비슷하죠? 네,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데요. 예.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지난달 20일 북한의 그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한 바 있죠. 네, 지금껏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 왔던 오바마 행정부 아마 별 반응이 없을 가능성도 큰데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런 제안을 내놓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 대선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역사상 가장 강경한 대북 제재 법 중에 하나라는 바로 이 법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죠? 네, 우리 시각으로 그 새벽 3시경인데요. 네. 이 백악관 그 성명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서명 사실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법 오늘부터 바로 그 발효가 되는데, 이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그 제재법이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이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그 전방위적인 그 제재를 더 세게 하고, 이른바 그 세컨드리 보이콧, 네. 즉 그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혹은 그 북한의 그 거래에 그 도움을 준 이체 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그 주요 골자이죠. 어제
제가 정동영 전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예. 근데 물어봤어요. 맨 마지막에 국민의당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지금 묻지 마시고 뭐 금주내로 결정한다고 그러던데 금주내가 아니라 인터뷰 끝나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입당을 하셨어요. 글쎄 말이죠. 이게 정치이고 이게 정치인이에요. 아, 네. 그런가요? 이제 도대체 좀 예측 가능해야 된대 말이죠. 예. 네. 어떻든 이것도 어젯밤 이제 9시 정도에서 다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안철수 국민의당 그 공동대표가 전북 숭창군 이 북흥면에 그 집거 중인 정동현 전 의원을 그 직접 찾았죠. 1시간 반 동안 만난 다음에 공동 합의문을 내놨는데 이 불평등 해소, 개성공단 부활, 한반도 평화, 여야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조건 없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예. 정동영 전 의원은 그 총선 승리와 호남 진보 정치를 위해서 그 백의종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오늘 4.13 총선 출마도 이제 그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하죠. 예. 전주 덕진에 아마 나올 것 전주 같다고 하네요. 덕진. 아하. 이전 선거구죠? 네, 지역구죠. 예, 그렇죠. 김문식 교수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 예. 예. 자, 근데요. 어제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또 떠오른 게 저희랑 이상동 교수랑 인터뷰한 기사가 계속 하루 종일 많이 주목을 화제가 받았는데 됐죠. 네. 이상동 교수가 어제 분명히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동영 전 장관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예전엔 그랬거든요. 정동영 전 장관 입당하면 본인이 입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가 있었죠. 어제는 조금 뉘앙스가 바뀐다라고 생각했더니 아마 그때도 이거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죠. 그 정동영 전 의원도 어제 이제 기자들이 그 이상돈 명예교수가 네. 한 말 혹시 아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국민의당에서 중요한 것은 안 대표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그 개성 발전이 안 대표의 실천책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상돈 이제 명예교수가 이 개성공단 폐쇄 불가피했다. 이제 이런 말까지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이 두 분들이 어떻게 의견들을 이제 절충해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1인 정당이 되면 안 되는데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게 1인 정당이란 얘기 아닌가? 모르겠네요. 새누리당 어제 하루 종일 복잡했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전 대표죠. 서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굳은 결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네, 후반전은 오후에 열린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벌어졌습니다. 홍문표 사무 일부 총장, 위원장이 좀 너무 독단적이다. 이렇게 물어붙이자 이한구 위원장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개혁하겠다는 사람과 기득권 수호하겠다는 사람 간의 문제다. 어떤 데에서는 우선 추천 지역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더 세게 나갔고요. 이한구 위원장, 옛날에는 그 칼 들고 왔다 갔다 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불태전의 각오를 아주 분명히 했다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진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 공천 문제 가지고 칼 들고 막 오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 진짜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당대표도 아무튼 공천 아닐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미 FTA 주역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죠? 그죠? 네, 더불어민주당 그 19대 총선 때는 그 한미 FTA 그 제협성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가당차가 있냐 이런 지적이 그 더민주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주진영 전 그 한화투자증권 대표에 이어서 그 김정인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영입 작품이죠. 예.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어제 입당 인사에서 이제는 지역과 전략 유지의 그 메가 FTA를 주도해야 된다. 개성공단은 폐쇄할 수도 있다. 다만 대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참여정부 이후 그 지속되어 온 그 공격적인 FTA 그 체결 전략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민주 19대 총선 때는 그 노무현 정부의 FTA, 이명박 정부의 그 FTA 서로 다르다면서 이제 재협상 공약을 이제 제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예. 그때도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예. 반론도 적지 않았는데 김현종 전 본부장의 영입으로 더민주 통상정책, 한미 FTA 시절로 되돌아갔다.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더민주 영입 인사 모두 27명인데 다 챙겨줄 수 없다. 이런 김정인 대표의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나요? 이름이 더불어. 네. 모두 더불어. 뭐 그러니까 다 온다. 뭐 그런 얘기. 그런가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이 긴급 안보점검 당점 협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독극물 공격, 테러, 납치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철우 의원입니다. 예. 요새 바쁘실 텐데 예. 북한까지도 일해가지고 더 바쁘시겠어요? 예. 자,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 어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죠. 예, 어제 긴급 당정 안보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정찰 총국의 공작 기관 등에 이제 지시를 했는 건데, 대남 테러 및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속 확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네요. 네. 근데 이제 테러도 여러 가지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테러도 있고 요인에 대한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부 인사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는 아주 우리 정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영표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김관진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이 쭉 나왔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정부의 주요 인사뿐만이 아니라 방송인, 그리고 탈북하신 주요 망명 인사 다 포함이 돼 있고 제가 지금 뭐 다 얘기합니다만 어제 저희 YTN 그 신율의 시사탕탕에 나왔던 고영환 씨는 본인이 암살 대상이라는 것을 어제 밝혔거든요. 이런 거 어제 다 보고가 됐나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는 안 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거론된 그런 분들은 북한 공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달에 우리 민족끼리 가는 거기에서 윤병세는 황청객 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김관진 전 장관 때도 장관 때입니다. 이분은 2013년 4월 달에 협박물이 이제 발견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런 과거 얘기가 아니라 국정원 얘기는 현재 진행형에 이래서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어제 국정원에서는 과거에 이런 형태로 북한에서 이제 협박을 하고 위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왔고, 그래 이제 테러 가능성을 하면서 반복 활동을 한 탈북민 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이해를 할 건데 그 유형으로는 뭐 독극물 공격이라든지 종북 인물을 사주해가지고 테러 이한영처럼 그래 또 납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우리 정부나 정치권 인사 중에는 또 대북 비판 언론인 이는 협박 이제 편지를 보낸다든지 소포를 보낸다든지 과거에 이런 행태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위해 행위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점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요것은 지금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으니까 과거에 했던 테러 형태를 유형을 나열한 거고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 있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총국의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린 거죠, 그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고 또 한 가지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까? 어제 이제 테러 유형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런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고 다중 이용 시설 및 전력, 교통 등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군사 도발을 하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 강력 응징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할 거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글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원전이나 공암만, 정수장, LNG 기지 이런 데를 할 거다 하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은 우리가 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5월에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그런데 달에, 예. 지금 북한의 그 도발 행위를 보면 1월 달에 핵실험하고요. 예. 2월 달에 미사일 발사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에 더 이 도발의 강도를 높였다가 5월에 김정은이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이렇게 본인이 다 막아냈다. 이런 식의 어떤 예. 영웅이 된 이런 전법을 쓸 것이다라는 예, 얘기가 어제도 있더라고요. 국정원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해왔어요 또. 2차 핵실험 2009년 5월 달에 했는데 예. 2009년 7월 달에 예.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했거든요. 77 디도스 공격은 아주 유명한 그 공격을 많이 해온 사례입니다. 예. 또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 달에 했는데 예. 또 2013년 한 달 후에 3월 달에 언론 방송사에 예. 대해서 그 사이버 공격을 해왔는 사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일이나 4월, 한 달 후에나 2달, 그러니까 5월 전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월에는 사이버 테러가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가장 크다.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테러,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인물에 대한 위해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성에 대한 순서죠. 그죠? 아,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순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 지금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다음 주에 나오고요. 예. 그죠? 그리고 북한에서 미국에서 대북 초강경 제재안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럼요. 예. 북한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자기들이 어떤 도발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또 북한 주민들을 예. 이제 한 군데로 뜻을 모으는 그런 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일각에선 말이에요. 사실 이런 테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 정부 여당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어제 저도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것이 남남 갈등입니다. 음.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해놓고 또 이것을 하면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총선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테러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테러는 일어나면 우리가 혼란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대가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대가 있는데 단지 도구가 없다. 그 도구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청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테러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요체는 그 두 개를 해달라 하는 건데 현재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데는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첩 수사하는 데는. 그런데 테러 하는데 또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게 인권 침해가 되는지 지금도 하고 다른 법에는 할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테러 정보 수집하는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하도록 해달라. 그게 인권 침해가 된다 하고 그거는 인권 침해가 안 되고 이거는 인권 침해가 된다 하면 말이 안 되고 또 테러 대상도 정해져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31개 단체에 가입한 인물 또는 현저하게 가담할 수 있는 이상이 있는 인물. 그래서 아주 극소수예요. 그 수백 명 이내입니다. 다 해도.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 그것도 대부분 외국인이고 내국인은 우리 외로운 늑대라 하는 그런 지금 한 10명쯤 표출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또 IS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우리 국내인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왜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러에 대한 어떤 대비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지금 상당히 그 가능성이 지금 법이 없더라도 예.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정보 수집이 잘 안 되고 대비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테러 방지법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인물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예. 뭐 어떤 테러에 관련 교육을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이 테러를 자행했을 때는 처벌이 되지만 예비 업무 이런 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흑냄새를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야채의 요정 김유리가 전하는 하루야채 건강 뉴스. 건강만큼은 자신있지 라는 분들, 국민 4명 중 3명이 야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0g의 하루치 야채 섭취량, 하루야채 한 병으로 채우세요. 지금까지 한국야쿠르트 제공 하루야채 건강 뉴스였습니다. 안녕.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 대지역.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홍삼 연탄? 무슨 이름이 연탄이야? 연탄! 연한 탄산이 들어가서 먹는 거지. 연탄! 당연 홍삼 드링크인데
불도 붙어? 연탄 마시면 힘이 활활. 야, 어마어마하다 홍삼연탄. 연한 탄산 홍삼 드링크 홍삼 연탄. 연탄 감탄.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동차 엄청 막히는 날인데 7시 39분 58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어제만큼 교통량이 꾸준히 많은 편인데요.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다시 여의 하림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잠실권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30km 안팎이고 반대편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이 주변에 경인로가 온수에서 오류나들목, 구로지하차도에서 거리공원 입구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당헌 당규상 분리돼 있던 공천관리위원회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 일원화된 공천관리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홍창선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천 신청 다 끝났죠, 그죠? 아니요, 다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요? 아직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는데. 예.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지역구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야지. 지금 잠정된 걸 가지고 자꾸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건 심각한 공정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거라 나중에 줄소송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을 직업으로 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과학자 출신으로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획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참 희한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아니죠. 예? 그게 안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 법을 전문으로 하는 주변에 정치판에도 많은데 이걸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할 생각을 않고 다른 얘기들만 하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순간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요. 어쨌든 지금 잠정 경쟁률을 보면은 새누리당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요? 지금 야권이 4분 5열돼서 거의 망해가는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춥고 배고픈데 능력 있고 꽤가 많은 사람이 일로 옵니까? 절로 갑니까? 여기는 자기 희생을 하고 이대로는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신념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4분 5열되고 비정상인 지금 국가예요. 오죽 이게 무시당하고 한심하면 작태가 여야가 서로 정책 이야기로 결혼이 되는데
자기네끼리 지금 싸우잖아요. 왜 여격은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저렇게 지금 보내는 거 보시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에 제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래갖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서로 그 감정으로 뭐 상처 주는 말 오가고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해. 결국은 힘을 합치려면 서로 너무 깊이 상처 주는 말은 삼가고 좀 길게 보고 생각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고 홍 위원장님이 너무 굉장히 그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네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유 진짜로. 근데요 지금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가 지금 둘 다 관할하기로 하신 거죠, 그죠? 공천관리위원회가 둘 다 관할하신 거죠. 예. 그거 사실 그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취지는 공천권 남용을 막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원화했는데 그게 둘 다 관할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것이 그 당시 그 당시 과거 그 당내가 시끌시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끌시끌이 대개 계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대표도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벽을 다 쳐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총선같이 짧은 기간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쓸모없는 조직이고 벽을 다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벽을 다 허물어서면 너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똑바로 관리를 가장 양심적으로 잘 하면 그렇게 집중해서 하면 나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파, 초월 어느 유불리가 없다 이거죠. 오로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선발돼서 국회에 가서 국회를 10년 전 그 모습 이제 좀 그만 청산하고 앞으로 10년 후 미래를 책임질 이런 사람들을 똑바로 된 사람들을 뽑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차원에서는 그렇게 벽이 줄줄이 쳐 있으면 지금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맨날 소집하고 그 좋은 위원 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알겠습니다.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제가요, 이렇게 정치학을 제가 벌써 한 35년? 그 정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 야당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례대표 의원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비례대표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과거에 그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각 계파가 자기 집은 한두 명씩 넣고 그런 불합리한 방식으로 하니까 어떤 때는 이번에는 특히 사회적인로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도 국회 이런 소리 들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거죠. 저도 그걸 했지만 약간 창피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그냥 그래도 제 생활을 그냥 엔조이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갑자기 이 김 대표가 이걸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좀 제가 잘 알아요. 스타일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어디 한번 사심 없이 어떤 제가 무슨 세력 뭐 도모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어디 평소 생각대로 어디 되나 해보자. 그래서 특히 제가 공천관리위원을 직접 엄청나게 신경 써서 모셨어요. 그때 이분들이 다 저하고 공천 철학 앞으로 미래에 관한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천관리위원들 자본 소리 안 들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20% 컷오프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20%라는 건 제가 의미가 없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제가 20%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숫자에 연연 안 하고 제 목적은 그 당시 오죽하면 그런 그 주문 사항을 했겠어요. 그런데 현재로서 그 뜻은 알겠는데 그 뜻 이상도 반영될 수 있게 숫자는 의미 없고 더 좋은 분이 있으면 꼭 그분들을 내보내는 거지 억지로 숫자를 맞추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건 제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고 없다 백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김 대표로부터 부탁받아서 제 소신껏 해봐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옛날식으로 하는데 절 보고 이 위원장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 뻔히 하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행이나 다니지. 예. 아유, 이게 우리 홍 위원장님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한번 딱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로. 10년 전에 국회 방송에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랬죠. 저는 기억하잖아요. 그 선생은 하도 많은 사람은 기억 못해요. 별 말씀을요. 갑자기 땀나기 시작하네요. 저는 다 기억을 해요. 아이고. 위원장님, 제가 진짜 언제 한번 좀 시간 더 길게 해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죠.